결사 반대합니다. 적어놨죠. 그게 그 나머지 9개 하는 거예요. 그 반대.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희망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희망원 안에서의 그들이 감옥이었다면 이 넓은 지역 사회에서 그 장애인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단식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매우 곤란해지죠. 누구의 편을 들어야 돼요?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편을 들어야 되나요? 돈 많은 사람들 편을 들면 장애인의 편을 들지 않겠다는 거네요? 약자의 편에 들어야 됩니다. 약자의 편에 들어야 되는데 약자의 편에 들기가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시민에 가서 간헐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서 당신 내리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의원인데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죠. 우회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아, 같이. 박수. 네.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해주시면 저희 같은 시민들이 나서서, 물론 시민들도 다수가 모인다면 괜찮겠지만 이런 일에 다수가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보면 구청도 힘들 거고요, 시청도 힘들 거고, 담당 공무원, 저 주민, 저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저 당연히 당사자 모두가 다 힘들 거예요. 간단한 질문인데, 네네. 거기 한 세대면 이제 빌라만 반대하잖아요. 네. 만약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한 6세대가 모여 살 수 있는 빌라를 짓는다면, 네. 그 빌라 그 이제 그게 탈시설의 이념하고 안 맞는 안 맞다는 거예요. 거예요. 네. 그렇게 또 모이면 그게 또 하나의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개념이에요. 영구임대 아파트 아시나요? 네. 혹시 가보셨나요? 2002년도의 일입니다. 성서에 가면 성서 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어요. 1단지하고 2단지, 1단지하고 2, 3단지가 조만한 2차선 도로로 마주보고 있어요. 2단지하고 3단지는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냥 아파트 내 도로 하나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2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3단지 3단지하고 경계를 내기 위해서 철조망을 쳤습니다. 여기가 2단지 끝이에요. 여기 도로 하나 사이, 아파트 내 도로 하나 사이 두고 조합이 3단지예요. 근데 여기다가 철조망을 쳤어요. 왜? 1단지하고 3단지는 영구임대 주공이고요. 2단지는 그냥 임대 주공이에요. 영구임대 주공은 12평, 2단지인 임대 주공은 16평. 물론 뭐 오래 가진 않았지만 이게 뭐예요? 우리 2단지는 저기에 못 사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저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때 사회 초년생이었거든요. 2002년부터 일을 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팠어요. 우리 사회가 저런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지역 사회에서 영구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건 뭘 의미하죠? 정책이 잘못된 거죠. 시설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제2의 희망원, 제3의 희망원은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에서 무리하게 탈시설을 그렇게 외치는 이유도 거기에 사실은 있는 거죠. 그분들도 알아요. 지금 당장 준비 안 돼 있고 예산이 없어서 당장 못한다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면 그게 사회적 접근이에요. 장애인들이 드디어 사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요구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런 것들이죠. 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권능위 시장을 따라다니면서 서명 받으려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계속 하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게 그런 거예요.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역의 의원으로 있으면 그런 분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찾아와서 이런 거 좀 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게 사회적 접근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개선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찍은 거예요, 동구에서. 기가 막히죠? 동구입니까? 네? 동구입니까? 동구죠. 동천역 바로 맞은편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사장님은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세요. 완전 크리에이티브한 사고죠. 얘는 정식으로 이름을 밝히면 경사로라고 하는 겁니다. 경사로. 턱 낮은 계단에 단차를 제거해서 사람이 편리하게 이동하거나 바퀴가 달린 것들이 좀 더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한 편의 설비 경사로. 근데 그걸 뒤집어서 뭘 만들었어요?
계단을 이분은 뭐래도 성공할 분입니다. 크게 되실 분이세요.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창조경제에 아주 많은 분들이죠. 이제 인권적 접근은 뭐냐? 사회적 접근은 장애인들이 요구를 하는 이렇게 좀 해라 저렇게 좀 해달라 이 사회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불편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애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불편한 환경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인권적 사항은 다 된 거죠. 제가 청각장애인이에요. 국가 행사에 가면 내가 간다 안 간다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면 소통행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조건. 국가 행사에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보면 정당한 편의 제공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 제공을 해야 돼요. 사회적 접근은 뭐냐? 내가 가니까 배치해달라. 사회적 접근입니다. 인권적 접근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 아시죠? 지역마다 다 있는 작은 도서관. 여러분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작은 도서관 가서 책을 읽고 싶어요.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어딘지 몰라도 이런 지역구는 좋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정자 도서관 5 배치되어 있습니다. 혹은 음성 도서관 5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들은 어딜 가야 돼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정자 도서관을 가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는. 똑같은 시민이에요. 너도 시민이고 나도 시민인데 단지 내가 시각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내 집 앞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혹은 모든 국민들 이용할 수 있는 저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해요. 개선되지 않는 거죠. 정자 도서관을 멀리 찾아가야 돼요. 시간이 다 돼서 요것만 제가 요 얘기만 이 의자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화 보러 가시죠. 네. 영화 보러 가시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요즘은 모든 관람에는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처벌받거든요. 무조건 장애인석이 있습니다. 장애인석은 결론적으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설치가 돼 있어요? 아니 제일 위에가 아니고 모양들이 어떻게 설치돼 있어요? 비어 있어요. 뭐가? 평지가. 휠체어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평지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관에 가보시면 혹시 영화관에서 나는 휠체어 탄 사람들하고 같이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아니 같이 가지 않더라도 가서 가니까 거기 있더라. 혹시 어디서 영화를 보던가요? 영화관? 오곡장. 네? 독립 영화. 아 저도 아는데 가보진 않았거든요. 거기 맨 뒤에 앉아있어요? 앞에 앉아있어요? 앞에. 자 이게 영화관이 입구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요. 앞으로 들어가는 데는 앞쪽이 장애인석이에요. 근데 뒤에서 들어와서 내려가는 곳은 뒤가 낫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뒤가 낫습니다. 요즘 영화관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나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이분 즐거워 보입니다. 이분 옆에 비장애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둘은 어디서 앉아서 봐야 될까요? 이게 감수성이죠.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편의시설의 핵심입니다. 보편적인 것. 만들어놨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들어놓는 건 다 만들어놓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진짜 쓸모있게 만들어져 있느냐, 누구나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느냐. 그래서 앉을 수 없잖아요. 따로 앉아서 봐야 돼요. 저는 이것도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오리온스가 대구에 있을 때 우리 직원 중에 아까 저랑 같이 마트 갔다는 그 직원하고 나머지 비장애인 직원 총합이 5명이 농구를 보러 간 거예요. 어디에?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에 장애인석은 관람하기가 매우 좋은 위치에 있어요. 진짜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앉아서 봐야 돼요. 좌석에. 근데 그 휠체어를 타고 온 그 선생님 혼자는 여기하고 장애인석가 얼마큼 떨어져 있냐면 한 요 3번째 책상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 앉아서 봐야 되고 그분은 거기서 혼자서 봐야 돼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두리번 하다가 파란색 행사용 의자가 있길래 가져가서 앉았습니다. 같이 앉았어요. 까만색 양복 입은 분이 뭐 달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경호원이 와서 안 된대. 그래서 우리가 막 따졌죠. 이렇게 저렇게 막 따졌잖아. 이게 말이 되냐?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의자를 다시 갖다 놓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이분 휠체어에 앉아있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땅에 앞바다리하고 다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염치가 있는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요즘 만들어지는 시설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라이온즈 파크.
KTX 같은 데 보면 특별석에 장애인석이 있으면 2개씩 있잖아요. 한 개가 비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휠체어를 놓거나 혹은 휠체어를 탄 사람은 같이 타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거. 보편적이죠. 네. 왜?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끼리. 사실은 장애인들끼리 뭔가를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장애인들 막 단체로 똑같은 옷 입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한 성당에 미사 보는데 이 신부님이 이제 하는 거예요. 수화를 하면서 같이. 이거는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 계신가요? 아이폰? 아이폰 저처럼 다 아이폰에 보면 딱 물리적 버튼이 한 개 딱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올해 나온 건 작년 말부터 나온 건 없어졌는데 진동하고 소리를 켜는 버튼입니다. 그죠? 아래 위로 올리고 이게 그전까지 사라지지 않았던 거는 인문학 바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잡스가 삼성의 갤럭시는 공학도가 만든 거고요. 아이폰은 인문학도가 만든 거란 맞아요. 시각장애 입장에서 그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여러분 이거 우리 눈 감고 이게 진동인지 아닌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지만 매우 어렵죠. 이런 게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에어컨을 트는데 음성 지원이 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에어컨을 트는지 송풍을 튼 건지 아니면 제습을 튼 건지 바람의 방향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게 뉴스에 나온 건데 이렇게 이제 보편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누구나 다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편리하다,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잡은 거는데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정리하는 게 좀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편의시설 개념하고 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조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소원 성취하세요. 모두가 시옷으로 시작하는 한마디입니다. 이렇게 시옷으로 시작하는 말에선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납니다. 사람도 시옷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이렇게 시옷으로 시작하는 단어 셋을 한데 모은 세상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제가 1시간 조금 넘는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동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도 우리 이웃에 있는 혹은 내 가족일 수도 있는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오늘 만일에 한 번쯤 가졌다면 제 강의가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